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예, 에너지. 지금부터 할 얘기 뭐냐면 이제 에너지인데 지금 우리 지금 연력학 제 1법칙을 얘기할 거예요. 제 1법칙. 예. 뭡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 어떤 개라는 게 있고, 그러면 주의가 있는데 여기가 에너지가 100에서 만약에 50으로 이렇게 줄면은 이 50은 어디로 갔다? 예, 이 어떤 주의로 일단 갔다는 얘기예요. 일단 에너지 이 어떤 개의 에너지와 주의 에너지의 합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그게 뭡니까? 연력학 제 1법칙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우리가 에너지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건 뭐냐면은 일과 열이에요. 일과 열. 첫 번째 이제 잠깐 일을 보면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힘 곱하기 거리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뉴턴 곱하기 미터.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줄입니다. 줄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까 자 보시면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고치면은 뉴턴 메타 제곱 뉴턴 곱하기 얘도 똑같죠 얘하고. 지금 얘가 뭡니까? 어떤 압력이고 파스칼 어떤 압력이고 지금 얘가 뭐예요? 최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일은 이거예요. PV.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피스톤에서 피스톤이 이게 만약에 개다. 그러면은 얘가 팽창을 하면은 얘가 밀리면은 일로 일을 이렇게 줄 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 PV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열이에요. 열. 히트 열인데 이제 열을 잠깐 보시면은 일단 자 이게 지금 어떤 개입니다. 개. 이게 개예요. 개. 이게 개고 또 얘도 지금 개인데 어떤 시스템인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도 비열 얘기를 할 건데 비열이 뭡니까? 단위 질량을 단위 온도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에너지. 자 여기서 지금 이 K는 뭐예요? 얘는 지금 그 절대 온도가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뭐죠? 온도차기 때문에 결국 지금 얘나 똑같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다 이렇게 써요. K라고. 우리 그 내화 성능에 가면은 우리가 그 내열성이라는 게 있는데 내열성 보게 되면 뭡니까? 평균 온도 얼마 이상 올라가지 말라 되어 있어요. 140K. 지금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뜻이 뭐예요? 여기다가 더하기 273 하면은 안 되고 있죠. 얘는 뭡니까? 온도차니까 결국 얘나 지금 도시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보시면은 우리가 비열은 크게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로 나눠요. 이 뜻은 뭐예요? 정적이라는 게 뭡니까? 최적이 일정 경우에 내가 지금 여기다 에너지를 주는데 얘가 지금 최적이 안 변해. 즉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하는 게 있고 얘는 뭐예요? 내가 에너지를 줬더니 피스톤이 위로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 이렇게만큼. 그럼 얘는 지금 뭡니까? 내가 열을 줬더니 이만큼 얘가 일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럼 여기 온도는 더 잘 안 올라가겠죠. 내가 얘 온도를 10도씩 올리는데 100이 필요하다면은 얘는 지금 10도씩 올리는데 얼마가 필요해요? 얘보다는 크니까 뭐 한 150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에너지 크기가.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얘를 데우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열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정적 비열보다는 정압 비열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정적 비열을 우리가 비열이 C인데 거기다가 정적이니까 최적이 같은 거. 얘는 뭐예요? CP.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적 비열분의 정압 비열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불러요. 비열비라고. 비열비. 예, R 비열비. 우리 지금 공기의 비열비가 얼마입니까? 약 1.4예요. 7.4. 일단 이 개념을 좀 받아두시고 또 뒤에 가면 또 좀 이따 좀 보고요. 그 책에 보면은 또 뭐라 나왔습니까? CP
정압 비열에서 정적 비열 뺀 게 이거예요. R이 뭡니까? 아까 배웠던 이상기체 상수. 근데 지금 단위가 얘는 뭘까요? 단위가 지금 뉴턴 메타의 몰 K예요. 즉 얼마예요? 8.314. 그 좀 봐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할 일이 좀 더 이제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제 이거예요. 엔탈피예요. 엔탈피. 참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엔탈피, 엔트로피 그러면은 일단 좀 어려워요. 좀 보시면은 일단 엔탈피를 보기 전에 일단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내부 에너지. 쉽게 말해서 어떤 지금 이게 지금 뭐입니다. 어떤 개인데 이 안에 있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크게 내가 지금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얘는 다시 내부 에너지는 얘가 일도 할 수가 있고 팽창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열을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내부 에너지라고 그래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소방에서 어떤 우리가 화재, 그러니까 어떤 용기 내에서 뭐가 빵 폭발하는 거, 얘는 지금 어떤 비열입니까? 얘는 정적 비열인데 우리 일반적인 화재는 이런 게 아니죠. 일반적인 화재는 다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는 정압이에요. 정압. 예, 정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정압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내가 열을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열도 주고 뭣도 준다는 얘기예요? 예, 일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대체 열을 얼마를 주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방이라는 게 열을 얼마나 일로 주는지가 우리는 알고 싶어요. 우리는 얘를 뺀 우리는 얘를 알고 싶어요. 똑같은 에너지 100이 있는데 다 일로만 100을 딱 줘버렸어. 그러면 열은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알고 싶어요. 얘를.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엔탈피. 이게 가끔 좀 오해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금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엔탈피라는 거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어떤 그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한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막 내부 에너지가 지금 어떤 걸로 됐습니까? 크게 열과 일로 돼 있어요. 즉 열과 일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Q 그러니까 어떤 열 빼기 1에다가 지금 얘가 지금 뭡니까? 다시 일을 한 거예요. 결국 얘 두 개는 없어지니까 남는 게 뭐예요? Q. 아, 엔탈피라는 게 뭐다? 어떤 개에서 어떤 주위로 얼마나 열을 주는지. 이게 이 엔탈피라는 게 우리 소방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든 어떤 소방 이런 화재 역학책 맨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얘예요. 엔탈피. 저는 개인적으로 엔트로피는 이 소방책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뭐 깊이 들어가면 뭐 필요하겠지만은 보통 엔트로피는 잘 안 다루는데 엔탈피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어떤 메탄과 뭐 산소가 만나서 내가 열을 냈는데 열을 내면서 얘가 열만 주는 게 아니라 뭣도 줍니까? 얘가 팽창도예요. 팽창도. 근데 우리는 이 일은 빼고 뭐만 알고 싶다? 예, 열만 알고 싶다. 그래서 만든 개념이 뭐다? 예, 엔탈피다. 예, 이렇게 좀 아시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엔탈피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뭘 보려면은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뭡니까? 줄 톰슨 효과예요. 줄 톰슨 효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줄 톰슨 효과. 자. 일단은 암기. 키워드는 우리가 소방을 공부할 때요. 지금 이 클래스가 지금 뭡니까? 어떤 기본반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예, 시어반이에요. 어떤 기본반 공부를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다지려고. 그러니까 다지면서 주의와 얼마나 이렇게 연계를 시키느냐. 예.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뭐예요? 키워드. 우리가 얼마나 키워드를 잘 아느냐. 사실 이 싸움이에요. 그렇죠? 소방이라는 뭐 학문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어떤 이 소방 분야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뭐 상상을 초월할, 여러분도 아마 공부 좀 해보셔서 알 텐데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럴수록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모든 사람들 다 이 얘기했죠. 키워드 얘기를. 근데 사실 키워드를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쩌면 저는 그 수업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키워드 얘기를. 자, 키워드가 뭐다?
첫 번째가 등 엔탈피예요. 등 엔탈피. 등 엔탈피. 두 번, 이게 결국 이게 단열이에요. 단열. 단열 팽창. 자, 잠깐 보시면은 뒷페이지 잠깐 넘어가시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체, 주로 어떤 액화 기체가 팽창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팽창을 했어요. 팽창을. 딱 팽창을 딱 하면은 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자, 그러니까 어떤 분자가 있는데, 어떤 물질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한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하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어떤 분자들이 있고, 여기 지금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팽창. 꼭 사람 얼굴 같네. 자, 근데 물질이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물질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아져 서로 막 땡기고 그러면서 애들이 막 일을 하는, 막 움직이는 놈이에요. 우리가 분자가 움직이는 게, 우리가 분자가 많이 움직일수록 어떤 겁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얘네들이 잘 못 움직일수록 어때요? 온도가 내려가요. 지금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땡기면서 애들이 막 일을 해. 그러다가 팽창이 딱 돼버리니까 얘는 서로 이제는 못 땡겨.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여기 온도가 내려가요. 온도가 내려가.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런 물질.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뭐 CO2나 뭐 수증기나 그런 놈들은 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얘는 인력이 중요해. 인력이 중요해. 인력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딱 가면서 이제는 인력이 작아지니까 어때요? 온도가 내려가요. 온도가 내려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노즐에서 이렇게 팍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줄 톰슨 효과라 불러요. 키워드는 엔탈피고, 두 번째는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는데, 온도가 내려가는 이유가 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CO2죠. CO2라는 놈이 팽창을 하면서 갑자기 인력이 줄어서, 인력이 감소해서 애들이 운동을 서로 이렇게 못 당기니까 서로 얘들이 운동을 못해. 운동 못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줄 톰슨 효과. 자, 지금 이분이 이제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다음에는 그러면은 얘는 차갑고 얘는 그냥 평상, 얘는 뭐 온도가 아주 뭐 마이너스 만약에 뭐 한 79도시고 얘는 그냥 20도씨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영역학 제 0법칙은 뭐예요? 온도가 이렇게 가죠. 열이 이렇게 가요. 열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이 주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주위도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 안에 있는 수분, 어떤 그 수준, 지금 이 공기 중에 있는 물 분자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렇게 동결이 되는 거죠. 즉 이게 뭡니까? 안개가 되는 거죠. 안개가. 얘를 좀 이제 유식한 말로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운무 현상. 나중에 CO2 가면 이제 아주 그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는 중요한 게 줄 톰슨 효과라는 게 등 엔탈피 변화인데, 얘네들이 단열 팽창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액체에서 갑자기 기체가 되면은 온도가 쭉 떨어져요. 쭉 떨어져. 이유는 뭐 때문에? 인력이 감소해서.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런 물질들인데, 근데 거기 보시면은 뭐라 나왔습니까? 이런 놈들도 있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애가 그러니까 애가 운동을 안 해. 그러다가 이렇게 팽창하면은 그때 이제 막 이 운동을 막 잘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예요. 수소. 즉 수소는 내가 갑자기 팽창시키면 어떻다는 뜻입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상당히 위험하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가 혼자서 자연 발화를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팽창을 확 시키면은 우리는 크게 물질이 두 눈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CO2 같은 그런 물질들은 인력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데 얘는 반발력에서 운동을 해요. 혼자서 막 떨어지면 좋다고 이제 막 운동을 해.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같은 물질들은 어떻습니까? 함부로 팽창시키면은 위험해요. 위험해. 이거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연소 효율과 열 효율,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연소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연물이 얼마나 잘 연소가 되느냐. 우리 결국 가연물이 연소가 잘 되려면 일단 가연물 조성이 어떤 상태이냐, 그게 중요할 테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공기가 얼마나 충분하냐. 그런 게 이에서 우리가 연소 효율이 결정되고, 열 효율은 뭡니까? 그 열에 의해서 일을 얼마나 잘 하는지.
아까 이게 개고 그렇죠? 이게 어떤 개에서 내가 지금 연소를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내가 열로도 주고 일로도 주는데 지금 관심은 뭐예요? 얼마나 내가 일을 잘 하는지. 피스톤, 우리 피스톤 차에 피스톤에서 연소를 했을 때 그러면 피스톤이 이제 뒤로 밀리겠죠. 근데 당연히 열도 주고. 근데 열 주는 거에 근데 이 피스톤이 뻥 터지면서 일은 한 일을 하고 한 99를 다 열로 이렇게 줘버렸다. 그러면 얘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좋은 거는 얘는 0으로 가고 다 100이다 일을 하는 놈이 열 효율이 좋은 어떤 좋은 놈은 아니고 좋은 설비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연소 효율이 있고 열 효율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조금 이제 나중에 폭발해서 할 얘기인데 이제 폭발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뭐 간단하게 조금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나중에 폭발 거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UVC이란 게 있습니다. 뭐 처음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UVC. 근데 이 UVC라는 표현이 1980년대 초에,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이게 U자가 빠졌어요. U자가. 그래서 지금은 뭐라 씁니까? 예, VC라고 써요. 아직도 좀 옛날 책 보면 이제 UVC라고 쓴 책도 있는데 지금은 VC예요. VC. 증기 운 폭발, 베이퍼 클라우드 익스플로전. 그럼 얘가 왜 빠졌느냐? 얘를 좀 알고 계셔야 돼. 왜 빠졌느냐? 자, 이런 허벌판, 이런 그냥 평야지대의 어떤 허벌판에서 가스 구름이 있어서 뻥 터지는 거는 얘는 의미가 없다고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면 여기에 만약에 벽이 하나가 있다. 이게 벽이 하나가 있다. 벽이 있으면 여기서 뻥 터지면 이제 압력이 우리가 이쯤 이건 폭발은 피해가 뭡니까? 압력이에요, 압력. 벽이 있으면 일로 압력이 더 크겠죠. 근데 벽이 하나보다는 내가 벽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압력이 더 클 테고 세 개면은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으면은 더 크고 만약에 뚜껑까지 있다. 그러면 압력이 더 크겠죠. 아, 폭발 효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VC라는 거는 사실 좀 더 나중에 배울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얼마나 구획이 잘 돼 있느냐. 조금 이상할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서 폭발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게 중요해요. 구획이. 벽이 하나에 있느냐, 두 개 있느냐, 세 개 있느냐. 뭐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우리 그 TNT 당량 모델링 가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NT 당량을 계산할 때 밑에가 뭐 1120 뭐 킬로칼로리 그렇고 위에가 어떤 가연물 양 곱하기 뭐 연소 열 그러는데 보면 앞에 뭐가 붙습니까? 예, 이런 게 붙어요. 알파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증기음 폭발에서의 어떤 그 TNT 당량 모델링 할 때 보면 알파라는 게 붙어요. 알파. 얘가 뭡니까? 폭발 효율이에요. 폭발 효율. 얘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뭐다? 이거예요. 구획 정도. 얼마나 구획이 잘 돼 있냐. 벽이 하나 있는지, 벽이 두 개 있는지, 벽이 세 개 있는지. 그리고 벽도 얼마나 튼튼하냐. 벽이 너무 약해. 그러면은 얘가 의미가 없죠. 벽이 튼튼한 만큼 일로 압력을 더 잘 주겠죠. 그래서 폭발 효율은 거기 보시면 뭐라 나왔습니까? 구획 정도가 중요한 요소다. 나중에 폭발가 가면은 이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예. 사실 VC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구획. 그래서 U자가 빠졌어요. U자가 빠졌어. 그때 다시 설명을 일단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탄화수소. 예, 탄화수소. 심화반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기초는 다 있으실 거라고 보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탄화수소라는 건 뭐 C하고 H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이제 앞으로 할 얘기가 포와 불포화. 이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우리가 CH 이렇게 지금 예. C는 손이 4개예요. 그렇죠? 수소는 이제 하나고. 이런 게 있고 뭐라고 부릅니까? 뭐 에텐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지금 C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얘도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결합이 2개예요. 2개.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냐? 예, 우리 이중 결합이라고. 그러니까 결합이 하나인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예, 포화라고 부르고 결합이 2개 또는 이제 3개도 있죠. 3개.
뭡니까? 아세틸렌. 세 개인, 그러니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예, 불포화라고 불러. 불포화.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도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C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약에 연결되는 게 있는데 H 쭉 이제 H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양이 있고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러면 이걸로 사슬 모양, 긴 줄 모양이고 근데 거기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뭐 세모돈 네모돈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다 오케이죠. 이런 어떤 어떤 고리 모양으로 돼 있는 걸 갖다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포화는 사슬과 고리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얘는 이름이 앞에다 이걸 붙여요, 시클로라고. 어떤 원이라는 표현, 어떤 둥그랬던 표현인데 시클로해서 우리가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예, 지환족. 지환족은 단일 결합. 포화하면서 뭡니까? 시클로 어떤 고리 모양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불포화도 똑같아요. 이제 불포화는 이제 고리들이 이렇게 두 개씩 이제 있는 건데 두 개 또는 세 개씩 있는 건데 얘도 사슬 모양이 있고 이제 고리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리 모양이 거기 그림을 잠깐 볼까요? 이게 얘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는 지금 뭐예요? 두 개니까 뭡니까? 예, 불포화예요. 불포화. 불포화하고 얘가 지금 고리 모양.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어떤 방향족 또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죠? 벤젠이라고 하죠. 벤젠. 예. 방향족은 뭐다? 불포화이면서 어떤 고리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앞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탄화수소라는 게 결국은 다 뭐죠? 어떤 가연물이 우리가 다 탄화수소인데 예, 99%가 다 탄화수소인데 크게 할 때 단일 결합이냐, 이중, 삼중 결합이냐, 또 각각에 가서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느냐, 어떤 원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를 지환족, 얘를 어떤 방향족,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뭐 화학 기초를 봤으면은 이제 지금도 이제 어떤 뭐 열화학, 얘는 또 물리 쪽에 가까운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 대류, 복사. 전도, 대류, 복사는 우리가 수방 공부하면서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소방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좀 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전도, 대류, 복사. 답안지에다가 쓰면 쓸수록 답안지가 잘 나와요. 예쁘게. 일단 맨 처음 보는 겁니다. 전도. 거기 보시면은 일단 전도의 정의. 뭐라 나왔습니까? 전도의 정의는 고체 또는 뭐예요? 정지된 유체에서의 열 전달이에요. 뭐 때문에? 이게 어떤 벽이라면 여기 온도와 온도, 첫 번째가 온도 차. 그 다음에 여기에 열 전도율 K. 세 번째가 이 길이 또는 어떤 두께. 우리가 보통 A라고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쩌면 이제 델타라고 쓰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근데 전도란 거는 어떤 고체 또는 정지된 유체에서의 열 전달인데 영양인자는 크게 온도차, 열 전도, 전달 길이 해서 식이 이거죠. 식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열, 뭐 관유, 예, 관유. L분의 K 꼭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좀 이따 이제 또 나와요. 예, L분의 K. 그래서 이거 뭐 전도를 간단하게 보시고 이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전도를 왜 배우는지. 우리 소방과 관계가 없으면 그냥 안 배워도 돼요. 근데 얘는 소방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크게 우리가 발화와 어떤 발화 개념, 우리가 어떤 발화할 때는 전도가 상당 대부분이죠. 전도.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화에서의 또 이게 중요해요. 일단 전도가. 일단 먼저 발화 먼저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중에 또 배울 텐데 발화라는 건 지금 얘가 지금 열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위에서 열을 받으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열 받아서 이 표면 온도가 얼마나 잘 올라가냐예요. 표면 온도. 이 속의 온도, 이면 온도는 관계가 없어요. 발화는 온이 관심이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표면 온도. 예, 표면 온도.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뭐냐면은 이제 이런 일단 관성이라는 게 관성. 관성이 뭡니까?
움직이고 있는 놈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가만히 있는 놈은 계속 있으려는 놈이에요. 자, 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가연물 어떤 물질인데 위에서 지금 연류속이 와요. 연류속이. 이렇게 열이 와. 열이 오는 얘가 오는데 그냥 얘가 와서 그냥 쭉 이렇게 가버려. 쭉 가버려. 즉 계속 가는 거는 뜻이 뭡니까? 관성이 크다.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 이 에너지가 와서 여기에 머물러야만 여기 온도가 올라갈 텐데 지금은 이거 다 쭉쭉쭉 가버리면은 어때요? 여기 온도는 안 올라가죠. 즉 표면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발화가 잘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관성이 크면은 발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이름을 붙인 게 뭐냐? 열관성이에요. 열관성. K, 로, C. K가 열 전도도, 밀도, 비열이에요. 세 개 곱한 거예요. 자, 이 값이 크다. 뜻이 뭡니까? 표면 온도가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관성이 작다. 얘가 와서 그냥 오자마자 여기서 딱 달라붙어 버려. 일로 안 가. 그 얘기 뭡니까? 관성이 작으니까 온도가 만약에 관성이 작은 경우에는 온도가 잘 올라가는 거죠. 즉 발화가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 관성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세 개 곱한 거다. 관성에 따라서 우리가 표면 온도에 올라가는 시간이 달라요. 이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고체에 발아가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열 관성이라는 게 뭐다. 이름을 왜 열 관성이라고 붙였느냐? 관성. 에너지가 와서 그냥 쭉쭉쭉 통과되는지 아니면 다 여기서 다 멈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열 관성. 자, 일단 간단하게 여기서 요만큼만 보시고 그다음에 열 확산율. 열 확산율. 아까 열 관성은 뭐와 관계 있다? 우리 특히 고체 가연물의 발화예요. 열이 왔을 때 얼마나 이 표면이 온도가 잘 올라가는지 또는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에 반해서 이제 열 확산율은 이렇게 열을 받으면은 이제는 이쪽 표면 온도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관심이 뭐냐면은 이 물질 속 특히 어디냐면은 이 이면 온도, 열 받는 이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또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내화 설계할 때, 내화에서 가장 우리가 내화의 성능 기준 보시면 지지, 하중력, 내염, 내열, 차염, 차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차열이에요, 차열. 우리가 내화 설계를 하는 목적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그거는 잘 하겠죠. 건축하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 관심은 뭡니까? 여기서 나는 화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 벽이 얼마나 절로 열을 잘 안 보내는지. 그와 관계되는 게 뭐다? 열 확산율. 보시면은 식은 최적 비열에 대한 열 전도 비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열 그러면 아까 단위가 뭐였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밀도를 곱하면은 그럼 이게 단위가 이 밀도의 지금 단위가 이거니까 지금 단위가 지금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죠? 이제 최적 비열 분의 열 전도도. 단위는 메타 제곱 퍼 세크. 알파의 지금 단위가 메타 제곱 퍼 세크래요. 어디서 혹시 이런 단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단위가 또 하나가 서방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죠?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R이 아니라 뉴라고 있는데 뭐예요? V 비슷한 모양인데 뉴가 뭡니까? 동점성계수. 지금 찾아보십시오. 동점성계수 단위가 뭐예요? 얘하고 똑같아요. 그럼 얘하고 뭐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련이. 알파분의 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프란틀스.
열 확산율, 우리가 뭐 운동량 확산율이라고 그러는데, 예, 알파분의 U.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이게 잘 안 보여. 알파와 U. 단위가 똑같다. 예, 보시고. 얘는 열유속을 받는 물질의 표면으로부터 내부로의 열 전달률. 특히 뭐가 중요하다? 이면, 열 받는 이면으로의. 아까 열 관성은 지금 여기서 지금 열을 딱 받으면은 이쪽이 중요했는데, 그렇죠? 이쪽이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이 열 확산율은 뭐가 중요합니까? 예, 이쪽이 중요해요. 이쪽. 여기 보시면은 열 확산율이 작다는 뜻은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아, 말참 어렵네, 그렇죠? 정상 상. 그럼 얘가 뭐냐? 정상 상태라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 예. 자, 정상, 비정상. 우리 유체에서 혹시 이런 거 우리가 정상 유체, 비정상 유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상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죠. 라운드 T분의 뭐 라운드 온도. 시간이 변화하더라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미분한 게 0인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정상 상태. 우리 소방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정상 상태가 뭐예요? 열 방출 곡선할 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온도가 안 변해요. 시간에 따라서. 이런 상태가 뭐냐? 정상 상태예요. 다시 좀 앞으로 가서 이게 지금 그 열 전도도인데 얘가 지금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제가 안 했죠. 지금 나중에 하려고 안 했는데 얘가 지금 뭐예요? 정상 상태.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500도씨고 여기 지금 200도씨인데 자, 처음에는 여기도 20도씨, 20도씨겠죠. 그러다 내가 500도 가열 딱 하면은 내가 열을 주자마자 온도가 이렇게 변하나요? 아니죠. 처음에 어때요? 20도씨 기준으로 처음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시간에 따라서 여기 온도가 계속 변해요. 우리가 얘를 뭐라 부릅니까? 비정상 상태. 그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정상 상태. 여기 보시면은 열 확산율이 작다는 뜻은 뭐다? 정상 상태에 갖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즉 뒤로 열을 잘 못 주는 거죠. 우리 어떤 내화 설계할 때는 이런 열 확산율이 작을수록 어때요? 좋은 어떤 좋은 재질이죠. 예. 근데 잠깐 보시면은 이 시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불러요. 관통 시간이에요. 관통 시간. 이게 중요해. 관통 시간이 길다. 그럼 어떤 재질이에요? 우리 소방에서는 좋은 물질, 좋은 재질 우리 관통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이 좋고 나쁘고를 결정해요. 어떤 경우에 내화에. 그래서 관통 시간을 잠깐 식을 보시면은 식을 볼까요? 이게 지금 식이에요. 4알파분의 이게 지금 뭡니다? 어떤 두께예요. 이 두께. 아까 L하고 델타는 좀 똑같은 놈입니다. 그렇죠? 4알파분의 델타의 제곱이에요. 가끔 이제 책을 보시면 이제 16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16은 왜 나왔냐면은 이게 그 이제 화재공학 원론책에 보면 이 16이라는 그 뜻이 있는데 이 16은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열을 할 때 그 얇은 물질을 가열할 때 그 얇은 물질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온도가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양쪽에서 가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L이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16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 아니죠. 우리는 지금 한쪽에서 가열하기 때문에 꼭 하실 때 얘를 4알파로 해야 돼요. 16이 아니라 4로. 잠깐 여기 그림 또 다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아까 그 설명이에요. 맨 처음에 열을 쫙 받으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여기 온도 조금 올라가고 계속 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예, 관통 시간이에요. 관통 시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플래시 이게 지금 일단 이 식은 좀 암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 플래시 오버에 딱 가면요. 플래시 오버에 가면은 이런 식이 있어. 화장실 온도 구하는 식이 있는데 HK
얘가 지금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열관류. 아까 뭐였습니까? L분의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델타로 좀 쓸게요. 예. L분의 K 또는 델타분의 K예요. 델타분의 K. 근데 문제는 원래는 이건데 문제는 뭐예요? 이건 지금 이 가정은 지금 어떤 가정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관통 시간이 만약에 5분이에요. 5분. 즉 5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5분이 지나야만 이 상태가 된 거예요. 5분이 지나면은. 근데 내가 지금 가열을 내가 지금 3분만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까지 못 갔어요. 그때는 아마 여기 어디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디 이렇게. 그때는 이 식을 사용을 못 하겠죠. 관통 시간이 5분인데 내가 만약에 10분을 가열했다.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어떤 상태예요? 이런 상태니까 그때는 그냥 이거 쓰시면 돼. 그 HK에다가.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3분이다. 그때는 얘를 식을 쓰면 안 돼. 그래서 그때는 뭘 쓴다? 이 HK 이 식이 뭘 쓴다? 이 식을 쓴다는 거야. 이 식을 쓴다는 거. 어떨 때 관통 시간이 5분이고 가열 시간이 3분일 때. 얘는 플래시 오버의 온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HK 값이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인 어떤 상태예요? 정상 상태일 때는 얘를 쓰는데 비정상 상태일 때는 뭘 쓴다? 얘를 써요. 일단 얘를 좀 봐주시고 그래서 일단 전도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전도라는 게 발화와 내화의 두 개 다 지금 연관이 있다. 발화할 때는 어떤 열관성 K로시, 내화할 때는 로시분의 K 열 확산율.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물질의 어떤 뭐 발화가 잘 된다 안 된다 또는 물질이 내화 성능이 크다 작다를 표현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서 좀 봐주시고요. 잠깐 좀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